창덕쌤입니다. 오늘은 CO2 용접 도면 해독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도면 해독은요, 현장에서 용접을 하실 때 책임자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도면을 보고 내가 그 도면을 해석을 해서 용접을 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용접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직접적으로 일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용접하시는 분에게 도면을 해독해서 지시를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과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도면 해독이기 때문에요. 여러분께서는 필히 한 번만 보지 마시고 확실하게 내 것이 될 때까지 많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는 NCS 교재는요, www.ncs.go.kr 이 홈페이지에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NCS란 내용을 처음 보시는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NCS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NCS는 국가직무능력표준,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내용은요,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의 지식, 기술, 소양입니다. 지식은 이론적인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기술은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기능적인 면이 됩니다. 소양이라는 것은 직장 생활에 필요한 태도라든지 어떤 직장 생활인으로서 꼭 필요한 내용이 소양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국가에서 표준화한 것을 바로 NCS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창덕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습 2 도면 파악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 제작 도면 해독입니다. 학습 목표를 보시겠습니다. 제작 도면을 해독하여 도면에 표기된 용접 자세 및 호모 이음 형상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제작 도면에 표기된 용접에 필요한 기본 요구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제작 도면을 해독하여 용접 구조물 형상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이번 시간에 꼭 알아야 할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작 도면 해독과 용접 자세 및 용접 이음 형상이 되겠습니다. 자, 도면은 설계자가 물품의 형상, 크기, 재료, 가공 방법 등을 일정한 규약, 규약이라 할 때도 있고 규칙이라 할 때 있습니다. 규약에 따라 선, 문자, 기호 세 가지죠. 도면은 어떤 설계자,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한 설계자가 형상, 크기, 재료, 가공 방법을 선, 문자, 기호로 나타낸 것이다. 세 가지 있죠. 선, 문자, 기호 알아두시고요. 도면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기술 분야에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도면을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려면 도면에 표기하는 각종 표준 규정을 정확히 이해했다. 이 설계자는 이렇게 만들으라고 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 만드는 분은 착각을 해서 다르게 만들면 엉뚱한 어떤 제작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약속이 된 이런 표준 규정, 서로가 약속이 된 거죠. 요것을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돼요. 착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몰라서 엉터리로 하시면은 제대로 된 제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도면은 어디다 그리는가 하면 종이에 그리겠죠. 그래서 종이의 어떤 크기에 따라서 이제 A가 B 이렇게 있습니다.
도면의 규격은 A열, B열이 있어요. 기계 도면은 A열을 사용합니다. 기계 도면요. 건축하고 뭐 토목은 또 다르겠지만서도 기계 제작 도면은 A로 된 폭의 용지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폭과 길이 여비는 1대 루트 2인데요. 이 루트 2가 1.414가 되겠죠. 1.414. 요 정도 비율이라 보시면 돼요. 1대 1.4의 비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표 2-1은 도면의 크기별 종류와 윤곽선의 치수를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도면은 직사각형 형태로 A를 사용하고요. 표할 수는 연장 사이즈를 할 수도 있습니다. 도면의 긴 쪽을 좌우 방향으로 놓고 사용합니다. 다만 A4, 우리 A4 용지라 하는 겁니다. 짧은 쪽을 좌우 방향을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놨습니다. 그리고 2-1 그림의 치수는 0.5mm 이상의 윤곽선을 그린다. 그리고 도면에는 오른쪽 아래 구석에요. 오른쪽 아래에 표제란을 만들어요. 요거 위치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오른쪽 아래에 표제란 만들고요. 원칙적으로 이 표제란에는 도면 번호, 도명, 그 다음에 소속명, 책임자 서명, 도면 작성 연월일, 척도 및 투상법 등을 기입한다. 지금 이 표제란에요. 표제란에 기입을 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번호, 도명, 도면의 이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소속, 회사 이름 이런 거 되겠죠. 그 다음에 책임자의 서명과 도장, 그 다음에 도면을 언제 작성했는지, 그 다음에 척도, 보통 10분의 1, 2분의 1 이런 식으로 척도죠. 그 다음에 투상법은 제1각법, 제3각법 같은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도면의 기준은요, KSA의 0116에 따라서 중심마크를 설치한다. 그리고 도면을 접을 때는 A4 크기로 한다는 거, 요것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접을 때, 그러니까 A4 크기 이상의 도면이 되겠죠. A3, A2, A1 이런 도면일 때는 A4로 접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도면 크기가 A4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표제란이 밖으로 나오게 접어야 돼요. 표제란이 밖으로 나오라 이 말이죠. 자, 여기서는 좀 기억하실 게 있는데요. A0부터 이게 A4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종류가 5개가 있죠. 기계제도 A로 된 것은 5개인데요. 가장 작은 것이 요 A4 크기입니다. 210 곱하기 297. 이거는 우리가 A4 용지, L4 용지 하는 그 용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A4의 요 치수 있죠? 210 곱하기 297. 요게 210에 보통 이렇게 넣었죠?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했을 때. 요게가 210. 그죠? 210에 세로가 297이 되겠습니다. 297. 자, 요 크기인데요. 그러면은 이 A4 크기를 기억하시고 다음에는 A3, A2, A1, A0까지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부터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도 되고요. 반대로 A0, 이 제일 큰 A0를 반대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오는가 하면요. 이걸 잘 보시면요. A4 크기에서 210 곱하기 297에서 큰 쪽 297이요. A3로 가면은 제일 앞에 와요. 작은 숫자로 들어와요. 맞죠? 그대로 적어 주시면 돼요. 그대로. 예. 요거를 기억하시고 뒤쪽에 있는 요 수치를 A3는 앞쪽에 적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210에 곱하기 2배를 하세요. 2배를 해서 뒤에다가 적어 주시면 돼요. 210 곱하기 2가 420이 되겠죠. 이거는 충분히 알겠죠. 똑같아요. 여기서 다시 요 큰 쪽 있죠. 420을 앞에 그대로 적어 주시면 돼요. 이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요거를 또 2배를 하세요. 자, 2배를 해서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죠.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요것을 또 그대로 적어 주세요. 적어주고. 그 다음에 요거요. 자, 여기서 곱하기 2배를 하면은
사실은 840이 딱 나오겠죠. 그런데 841이 돼요. 그럼 이렇게 두 배를 하고 여기서 플러스 1을 해주셔야 돼요. 1을. 그래서 841이 됩니다. 자, 841은 또 그대로 적어주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똑같아요. 곱하기 2배를 해요. 그러면은 1180, 원칙은 88이 나오겠죠? 88. 그런데 여기도 플러스 1을 해줘요. 그러면은 1189가 되겠죠. 그러니까 A2까지는 요 두 배를 해주면 돼요. 두 배, 두 배. 그리고 A2에서부터 A1, A0 갈 때는 두 배하고 플러스 1. 두 배하고 플러스 1. 여기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전체의 지수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하셔도 관계없어요. 거꾸로 할 때는 요 작은 수치를, 그죠? 작은 수치를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요 수치를 나누기 2를 하겠죠? 나누기 2를 하면은, 594.5가 나오죠. 그러면 끝다리 없애버려야 돼요. 끝다리 없애서 594까지 적죠. 그 다음에 요 큰 수치를, 작은 수치를 또 밑에 적어주고요. 요걸 또 나누기 2를 해요. 그러면은 420.5가 나와요. 그럼 0.5를 지워버렸어요. 나누기 해서, 나누기 2를 해서 하면은 420.5 호수점을 지워버립니다. 이걸 없애요. 그러면은 이게 420이 되겠죠. 그 다음에 420을 그대로 적고 요것은 또 이제 또 이렇게 이제 나누기 하면 되겠죠. 그죠? 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겠고 그 다음에도 그대로 적고 나누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요거 이제 한 가지 요걸 A0를 기억하시든지 A4를 하든지 요 두 개 중에 한 가지는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주 나오는 게 A4니까 밑에 A4를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 자, 옆에는 요걸 이제 이용해서 조금 더 크게 뭐죠? 변형이죠. 변형, 연장을 했을 때는 이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뭐 크게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크기가 이제 A하고 B는 이제 앞에 있는 요 크기가 되겠고요. 요거에서 보면 C라고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부위를 말해요. 그래서 A0, A4 경우가 이런 식으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도면의 척도를 보시면요. 도면은 실물과 같은 크기인 현척, 실제 크기하고 똑같이 그려주는 것이 현척입니다. 그래서 이걸 1대1이랍니다. 그러면 이해하기 쉬우나 대상물의 크기가 크면은 실제보다는 작게 그리는 것을 축척이라고 합니다. 실물보다 작게 하는 걸 축척. 반대로 실물이 작으면은요, 이제 실제 그리는 도형은 크게 그려야 돼요. 그것을 배척이랍니다. 그래서 척도가 이제 우리가 세 개가 있대요. 현척, 축척, 배척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이 세 개가 밑에 보시면은 현척은 똑같은 크기를 말해요. 그 다음에 축척은 현재는 커요. 현재는 큰데 그것을 축소를 하는 거죠. 축소하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하면은 2분의 1 이렇게도 표시를 해요. 만약에 1대 10은 10분의 1 이렇게 합니다. 실제 크기의 10분의 1로 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실제 크기가 앞에 거 1일 때 그곳에 이제 2분의 1은 이제 2분의 1 크기 0.5배로 그린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분수로 나타내면 돼요. 만약에 1대 200은 200분의 1이란 이런 뜻이 되겠죠. 200분의 1. 그러면 실제 크기에 200분의 1, 200배를 작게 그린 거죠. 대부분이 이 형태가 많겠죠. 네,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배척이라는 것은 반대로입니다. 반대로 생각하시면은 반도체 같은 것이 되겠어요. 실제 크기가 아주 작아요. 그것을 현척으로 그려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실제 크기보다 이제 크게 그리는 거죠. 실제는 만약에 뭐 1cm짜리를 만약에 뭐 10배 크게 해서 10cm로 그린다. 그러면은 여기 10대 1이 되겠습니다. 10대 1. 그러니까 요 2대 1이라는 것은 뭐 분수로 하면은 1분의 2고 이게 2가 되겠죠. 결국 2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2대1은 2배를 크게 그리는 것이고 5대1은 5배를 크게 하는 것입니다. 10대1은 10배를 크게 하는 것이죠. 이런 식이 바로 이제 배책이랍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크기가 적당하게 용지에 그릴 수 있는 것은 현책으로 하시고요. 똑같은 크기로 실제 크기가 도면보다 크다 그러면은 이렇게 축척을 하시면 되고요. 실제가 아주 적어요. 반도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배책으로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선을 보겠습니다. 선은 기준이 뭐 0.18에서 쭉 있는데요. 요 0.5짜리가 외형선을 그리는 겁니다. 뭐 나머지는 크게 볼 필요 없어요. 외형선, 이제 도면의 제일 바깥쪽을 그리는 것이 요겁니다. 그리고 용도에 따라서 표 2-3과 같다. 이 표에 의하지 않을 때는 선의 용도를 도면 안에 주입하면 된다. 그 다음에 두 종류 이상의 선이 같은 장소에 겹치게 될 경우는 다음에 순서로 한다. 제일 먼저 겹칠 때요. 외형선을 이제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수문선, 절단선, 그 다음에 중심선, 무게중심선, 치수보조선. 요 순서요. 겹칠 때는 요 순서를 먼저 그린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문선하고 절단선을 그릴 때는 수문선을 먼저 그려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절단선하고 뭐 치수 보조선을 그려야 될 때가 있죠. 요거 하고 요거요. 그럴 때는 당연하게 절단선을 먼저 그리고 치수 보조선을 나중에 그려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런 아주 세세한 부분은 이 선을 우리가 도면을 그리는 사람은 반드시 알아셔야 되는데 저희 같은 이제 사람은 이 도면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분들이 이렇게 그려놨는 거 있죠. 도면 그리는 것을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아시면 돼요.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 도면을 그리는 일은 거짓없어요. 그려진 도면을 보고 어떤 뜻인지를 파악을 할 수 있는 그것 정도만 알아셔도 충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면 그리는 것은 아주 별도로 아마 공부를 또 많이 하셔야지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신에 그린 것을 보고 이것이 무슨 뜻이구나 이것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외형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외형선은 굵은 실선이고 이렇게 굵게 그렸습니다. 대상무로 보이는 부분이죠. 보이는 부분을 하는데요. 자, 요게 그림 2-2의 조합 번호라고 있어요. 그리고 요것이 보면은 1.1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은 그림 2-2번이 이렇게 쭉 다음 페이지에 내려가면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자, 2-2에 보면은 지금 요 1-1.1이 있죠. 1.1 요게 1.1이라는 선이 바로 화살표가 되어 있죠. 이렇게 요선 쭉 돌아가는 요선하고 그 다음에 요선 요것이 이제 외형선이죠. 그죠? 여기서 뺑 돌아가는 요 이제 굵은 선을 댄 요거 그죠? 요선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요선이 바로 1-1선입니다. 1-1선이 금방 외형선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에 예를 들어서 자 1-2도 한번 찾아볼까요? 1-2가 어디 있죠? 1-2는 없고 2-1을 있네요. 2-1을 봅시다. 자, 2-1이 선이 요거죠. 요거.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양쪽에 하설표가 이렇게 돼 있고 선이 이렇게 돼 요거가 2-1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치수선이라고 해요. 2-1이. 자,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2-1죠. 2.1. 자, 2.1이 바로 뭐죠? 제가 치수선이라 했죠. 이게 치수를 기입하기 위한 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는 요거는 치수 보조선이라고 해요. 치수 보조선. 자, 치수 보조선도 치수선의 바로 옆에 있는 요 있죠. 요거. 여기 2.2죠. 2.2. 요렇게 되어 있는 선을 치수 보조선이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있는 요 2-1, 2.1이 또 하나 있다. 그죠? 2.1이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각도. 요거도 바로 뭡니까? 치수선. 됐죠? 이쪽에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앞쪽에 요 몇 점 몇, 뭐 1.1, 2.1, 2.2, 2.3도 있죠? 2.3, 2.3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는 치수 보조선이었고요. 2.3 있죠? 2.3은 지시선이죠. 지시선. 자, 요거 기술, 기호, 등을 표시하기 위해서 끌어들이는 선. 맞죠? 그 다음에 치수 보조선 같으면 치수를 기입하기 위해서 도형으로부터 끌어내는 선. 이렇게. 요 내용, 지금 여기에서 요까지. 치수선, 치수 보조선, 지시선은 가는 실선으로 합니다. 이렇게 가는 실선을 하고요. 회전 단면도 중심선, 수준 면선, 이것 똑같아요. 이것도 이제 찔러보시면 돼요. 회전 단면선은 도형 내 그 부분이 끊어진 곳을 90도 회전해서 표시하는 거. 밑에 2-4를 찾으시고요. 중심선은 도형의 중심선 4.1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간략하게 한다. 2.5. 자, 2.5가 있는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2.5가요. 요게 있네, 요게. 2.5. 요것이 하나의 이제 뭐 원이죠, 원. 요 부분의 중간. 이렇게 중간을 나타내는 중심선이죠. 2.5. 그 다음에 2.5가 나머지 부분은 없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하는 것을 이렇게 이쪽 부분에 이쪽 부분의 요 내용을요 이렇게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고 밑에 페이지에서 요거 있죠. 2.6은 2.6을 찾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문선은요. 가는 파선 또는 굵은 파선이고 이렇게 표시해요. 우리가 보통 점선이라고 이야기 많이 하죠. 이렇게 되고 대상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을 표시하는 데 쓴다. 밑에는 3.1을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중심선이요. 가는 1.세선이 되어 있죠. 가는 1.세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길게 한 개 하고 중간에 점을 하나 찍어요. 그 다음에 또 길게 하고 점 하나 찍고 길게 하고 이런 거죠. 가늘게 되어 있고요. 1점, 점이 하나다는 뜻이죠. 여기 끊어졌다 해서 세선이랍니다. 세선. 그래서 중심선은 도형의 중심을 표시하는 데 쓴다. 그 다음에 중심이 이동한 중심 계적을 표시하는 데 쓴다. 4-1, 4-2고요. 그 다음에 기준선은요. 특정 위치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표시할 때 4-3. 그 다음에 피치선은 모양은 똑같아요. 세 개 다. 세 가지 다 모양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피치의 도형의 피치를 제할 때 한다. 4-4. 그 다음에 특수 지정선은 굵은 일점이죠. 이것이 이거 앞에보다는 더 굵어요. 이것은 특수한 가공을 하는 부분, 특별한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쓰는 것이고 5.1로 되어 있습니다. 가상선은요. 가는 2점이죠. 여기는 점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는 길게 있고 점이 하나, 두 개 있죠. 점이. 그리고 또 길게 있고 점이 또 두 개. 이렇게 있는 것이 가는 2점 세선입니다. 자, 인접 부분을 참고로 표시할 때 쓴다. 6.1이고요. 공구, 지거 등을 위치를 참고로 할 때 6.2이고요. 가동 부분을 이동 중에 특정한 위치 또는 이동 한기의 위치를 한다. 6.3. 자, 6.123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6.123은 6.1이 있네. 요 부분. 자, 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요 부분, 요 선, 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6.1, 6.3 이런 부분이 됩니다. 가상선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6.4 가공 전 또는 가공 후의 모양을 표시한다. 6.4 되풀이 되는 것을 나타낸다. 6.5 도시된 단면의 앞쪽에 있는 부분을 한다. 6.6 6.456은 없죠? 있습니까? 6.456은 없죠. 요게 이 도면에서는 이제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다시 무게중심선이라고 했어요. 단면의 무게중심을 연결한 선 6.7인데 밑에는 없고요. 파단선을 보죠. 불규칙한 파형에 가는 시형, 파형에 가는 실선이 요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요게.
그 다음에 지그재그선은 요거죠. 밑에 거.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입니다. 대상물의 일부를 파단이라는 것은 이게 잘랐다는 뜻이죠. 이렇게 절단했다는 뜻. 파단은 경계 또는 일부를 떼어낸 경계를 표시한다. 7.1이랍니다. 7.1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있네요. 요 부위죠. 요선. 요렇게 된 요소입니다. 요 부위를 이렇게 이제 잘랐어요. 이렇게 절단했어요. 절단을 해서 요 내용 B금 찾는 것은 우리가 단면도로 했어요. 요 부위를 7.1선으로 자르고 나서 이 내부 속 부분이죠. 안쪽 부분의 모양이 요 형태로 생겼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절단선이라고 있죠. 가는 1.4선 또는 끝부분 및 방향이 변하는 부분을 굵게 한 것. 이런 식으로 뭐 계단 모양이 되어 있네요. 단면도로 그릴 때 절단 위치를 대응하는 그림. 8-8.1이고요. 해칭선은요. 가는 실선으로 규칙적으로 줄을 넣는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B금을 채택하죠. 45도로. 이렇게도 칠 수도 있고 이렇게도 칠 수도 돼요. 이런 식 방향도 관계없습니다. 도형의 한정된 특정 부분을 다른 부분과 구별하는 데 쓴다. 예를 들어 단면도의 절단된 부분 9.1 앞에 있었죠. 자, 요 부위죠. 요 부위 9.1이라고 해서 9.1 이렇게 된 거는 요건 단면 절단된 면이죠. 이런 부분도 있죠. 이런 부분도 똑같이 9.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한 용도 가는 실선하고 아주 굵은이 있는데요. 특수한 용도 중에서 이런 세 가지 외형 및 수문선의 연장을 표시할 때 10.1 평면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10.2 위치를 명시하는데 10.1 10.123 있는지 보죠. 10점은 없죠. 그 다음에 아주 굵은 이렇게 아주 제일 굵어요. 요 비율을 보시면은 가는 실선의 굵기가 1이라 하면요. 굵은 선은 2, 앞에 외형선 같은 경우죠. 그 다음에 아주 굵은은 4로 합니다. 두께를. 그러니까 요게 이제 4라고 생각하시면은 가는 자 있죠. 가는 자 붙었으면은 1이란 뜻이고요. 요 1mm, 2mm, 3mm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일 첫 번째 나왔던 외형선 있죠. 굵은 실선 요거가 2 정도 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굵은 실선은 11-1이라고 있어요. 자, 이 바깥쪽 있죠? 이 바깥쪽 지금 아주 굵게 돼 있죠? 요게 이제 11.1이죠. 요 선이 아주 굵은 실선이 되겠습니다. 요쪽에 있는 것이요. 자, 이런 것은 얇은 부분의 단선 도시를 명시하는데 얇은 철판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2mm다, 1mm다 이렇게 돼서 1mm 철판을 줄을 이렇게 두 줄을 꺼서 하기가 힘들어져요. 너무 이게 좁아 가지고요. 그런 경우에서는 아주 굵은 실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그냥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비율도 1, 2, 4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거하고 요 번호를 같이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자에서는요. 도면에 사용하는 문자는 한글, 아라비아 숫자, 알파벳, 한자 여러 가지를 이제 다 쓰고요. 수직 또는 75도의 경사체로 쓴다. 보통 수직으로 많이 쓰죠. 경사체 75도 경주서 되죠. 글자는 명백히 쓰고 글자는 고딕체로 하고요. 수직이나 15도 정도 경사를 하는 게 된다. 한글 글자의 크기는 호칭 2.24부터 쭉 있는데 이런 크기들이 있어요. 5종류. 그리고 필요할 때는 크기가 이렇게 비율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거 있다는 거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도면을 할 때는 이걸 정확하게 맞추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라비아 숫자 같은 1, 2, 3, 4 같은 것도 똑같이 한글처럼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문장은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가로쓰기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 아라비아 알파벳 그 다음에 숫자 이런 식으로 쓰게 되죠.
약간 이제 경사채도 써도 관계없습니다. B형 경사채 해가지고요. 이런 것이에요. 그 다음에 투상면을 보죠. 투상면은요, 제1각법하고 제3각법이라고 있어요. 자, 입체적인 물체를 평면인 지면에 나타낼 때 투상도로 나타낸다. 투상법은 제1각법하고 제3각법이 있어요. 제1각, 제3각법인데 기계 도면은 제3각법에 따른다. 기계는 삼각법인 거 꼭 알아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쓸 수 있는 이 투상법은 이제 1각하고 3각 두 개밖에 없어요. 이 원칙은 이 각법이 4개가 있어요. 요런 이제 네모 이렇게 칸을 만들었어요. 자, 여기에다가 물체를 놓고 그리면은 요게 제1각법이 돼요. 그 다음에 요게가 2, 3, 4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 위치 있죠? 여기에다가 물체를 올려놓으면은 제3각법 돼요. 요 위치에다가요. 그래서 사용하는 것은 요 일각법하고 삼각법이 있는데요. 요 제1각법 같은 경우는 조선에 씁니다. 조선. 조선은 이제 선박 제도라고 하죠. 우리가 선박 배를 만드는 제도는 제1각법이고요. 기계 제도는 삼각법입니다. 그래서 제1각법을 배치는 그림 2-6의 A와 같은 기준으로 하고요. 제3각법은 2-6의 B와 같은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는데, 자, 요것이 보면요. 제3각법을 먼저 보시면은, 여기서 보면은 A가 정면, 평면, 이렇게, 정면도로 말 그대로 요 그림에 보시면 요 A 부분 있죠? 자, 정면에서 받는 모양이고요. 평면도 B는 위에서 받는 모양이고요. 위에서 받는 모양. C, 좌측면에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쪽이 오른쪽이고 C 부분이 좌측이죠. 여기 C가 좌측면, 좌측에서 받는 거. D는 정면에 봤을 때 오른쪽에 있죠. 그죠? 여기서 우측면도, D가 그래서 우측면도. 저면도는 이 바닥, 밑에서 보는 거죠. 밑에서 보는 것을 이제 저면도. 배면도는 F에서 뒤쪽, A의 뒤쪽이죠. 뒤쪽에서 보는 것을 배면도랍니다. 자, 요거는 우리 기본 상식입니다. 지금 이렇게 내가 A 방향에서 봤을 때 위쪽은 이제 평면, 아래쪽은 이제 저면, 왼쪽은 좌측, 오른쪽은 우측, 뒤쪽은 배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요건 뭐 기본 상식적으로 보면 되시는데, 자, 여기 있는 일각법을 보시면요. 자, 정면도는 여기 맞아요. A. 이렇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가요. 지금 받는 모양이 C 있죠. 요거도 밑에까지 같이 보셔야 이해가 되는데 A는 여기다 그림을 그리죠. 정면도. 좌측이 받는 것은 여기다 그립니다. 우측에서 받는 것은 여기 우측에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받는 것은 위에 그려줍니다. 밑에서 받는 것은 밑에다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F 배면도죠. 배면도는 이 우측면도 옆에 이렇게죠. 요게다가 그려줘요. 근데 제1각법으로 일각법은요. 자, 앞에서 받는 거면 A를 그려줘요. 그 다음에 이제 C를 볼까요? C. 자, 여기 이제 좌측이죠. 좌측에서 받는 것은 삼각법은 당연히 여기에 그려줘요. 같은 위치 이렇게 그려줬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가요? 여기 그려줘요. 여기 이렇게 그려줘요. 오른쪽에. 그러니까 실제의 지금 요 모습은요. 요게 제1각법으로 만약에 그림을 그렸어요. 실제에는 여기에 있는 것이 사실은 이쪽 부분에서 받는 모습이라 이런 뜻이죠. 요거하고는 다르죠. 자, 여기서도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그죠? 요 부위가 요게 부분이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보시면은 오른쪽에서 받는 D 모습을 왼쪽에다 그려줘요. 그리고 요 D 모습은 왼쪽의 모습입니다. 왼쪽 모습. 네, 세로가 대각선으로 되어 있죠. 요것만 그린 게 아니고요. 자, B 위에서 봤어요. 위에서 받는 것이 밑에다가 그려줘요. 위에서 받는 것은 밑에다 그려주고 밑에서 그려주고 여기서는 아니죠. 위에서 받는 것은 또 위에 그려주잖아요. 이거는 기본 상식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밑에서 받는 것은 여기서는 또 위에 그려주죠. 밑에서 받는 게 위에 그려줘요.
여기서는 안 그렇죠. 밑에서 받는 것은 당연하게 밑에 그려주잖아요. 그죠? 이거하고가 지금 요 네 가지 C, D, E, B 그죠? E까지죠. E. 예, 요 E까지 B, C, D, E라 할까요? B, C, D, E가 삼각법하고는 반대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배면도 F는 또 C의 반대, C의 옆에 그려줍니다. D의 옆에, 여기서는 D의 옆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C의 옆으로 그려줘요. 그러니까 바뀌는 것이 요 전체적인 위치를 봤을 때 요 A 부분은 같아요. 그 다음에 F 부분도 같아요. A하고 F는 제1, 제3각법이 위치로 봐서는 같고 나머지 B, C, D, E B, C, D, E는 이쪽의 삼각법하고 일각법이 서로가 반대입니다. 요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투상법 표기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시를 할 때요. 제1각법에서 이제 모양을 보시면 요 부분이 중간에 요 부분이 정면도가 돼요. 앞에서 A라는 부분입니다. A. 자, 요거도 A라. 자, 이해되기 쉬운 게 삼각법입니다. 자, 요거는 이 정면도의 오른쪽 우측면도죠. 우측면도가 아까 전에 D였죠. D가 여기 돼요. 그런데 일각법으로 할 때는 요 부위가 뭐죠? 이게 D가 되죠. 실제는 우측에 있는 것을 좌측에다 그려주는 것이죠. 이것이 일각법하고 삼각법의 차이점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잘못하면 많이 헷갈려요. 실제 모양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데 그림에서는 왼쪽에다 그려줘야 되잖아요. 이것은 헷갈리기 없어요. 실제 모양도 오른쪽에 있고 그림도 오른쪽 그려줍니다. 그림의 일부가 제3각법의 위치에 있을 도형을 이해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상호관계를 하살표와 문자로서 이제 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도 이제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밑에 요게 이제 실제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지금 A, B, C, D 했을 때 그러면은 요 A 쪽에서 받는 것이 요 V고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되죠. 요게 A라고 이렇게 적고 화살표를 그려요. 그리고 여기다 A를 하면은 지금 왼쪽 부분의 모습이 이렇게 돼 있다. 여기 뭐 약간 T자 중간 있죠. 사각의 어떤 요 모양은 그지 뭐 우리가 뭐 H빔 형태 비슷한 것인데 사각 안에 이런 형태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쪽 A에서 보니까 그 다음에 B에서 보니까 요것은 이렇게 더하기 자 같은 경우는 어떤 볼트의 구멍이나 너트 구멍을 이렇게 많이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B에서 보니까 또 모양이 이쪽 A쪽 붙는 거하고는 왼쪽 부분하고 달라요. 오른쪽에서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C가 위쪽이죠. 위에서 봤을 때는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 점선이라는 것은 이 안쪽에 뭐가 있어요. 안쪽에 어떤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D 부분은 밑에서 받는 모양이고 이렇게 보니까 요 부위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C 부분을 위에서 받는 거죠. 위에서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A, B, C, D를 하면은 이쪽에 A, B, C, D하고 같은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형의 표시 방법에 투상도의 표시했어요. 주투상도는 대상물의 모양 및 기능을 가장 명확하게 표시하는 면. 주투상도, 주가 되는 투상도죠. 요거는 대상물의 모양과 기능을 가장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면을 그려줍니다. 대상물을 도시하는 상태에서는 도면의 목적에 따라 다음 중 하나를 딴다. 조립도 중 주로 기능을 표시하는 도면은 대상물을 사용하는 상태이다. 부품도 등 가공하기 위한 도면에는 가공에 있어서 도면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정을 주로 넣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는 대상물을 가로 길이로 합니다. 수상도 수는 되도록 적게 하는 게 좋고요. 그림 2-9와 같은 일면 도면만으로 이해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수상도는 그리지 않는다. 자, 일면으로서 이해할 수 있을 때죠. 있을 때는 다른 것은 그릴 필요가 없단 말이죠. 2-9처럼. 자, 2-9처럼 이렇게 딱 봤을 때 요거 한 가지만으로도 확실하게 전체적인 모양을 안다. 그러면 쓸데없이 다른 것을
그릴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서로 관련되는 그림 배치는 되도록 숨은 선은 많이 쓰지 않도록 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투상도를 그리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는 보조 투상도예요. 주 투상도가 있고 그 주 투상도에서 주 투상도를 가지고 확실하게 전체적인 모양을 이제 다 표시를 못할 때 보조적으로 더 그려주는 것을 가지고 이제 보조 투상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회전 투상도 같은 경우는요, 회전면, 여기서 보면 요 부분이죠. 이런 것이 회전면입니다. 회전면. 이런 회전면이 있는 이런 것을 표시할 때를 우리가 회전 투상도라 해요. 어느 정도 각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실형을 표시하지 못할 때는 그림 2-15A와 같은 부분, 2-12A 같은 부분이죠. 부분을 회전을 시켜서 회전해서 실형을 도시할 수 있다. 그리고 잘못 볼 우려가 있는 경우는 2-12B와 같이 작도한 선을 남긴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여기 이제 헷갈릴 수 있단 말이죠. 요 부위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래서 작도한 선을 이렇게 지금 그려줘 가지고요. 요 부위하고 요게 같은 것이라는 거죠. 같은 것이라는 걸 이렇게 나타내주면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부분 투상도요. 그림의 일부를 도시하는 것이죠. 그림 2-11번과 같이 그 필요 부분만을 부분 투상도로 표시한다. 이 경우에는 생략한 부분과 경계를 파단선으로 나타냅니다. 명확한 경우에서는 또 파단선을 또 생략할 수가 있다. 이렇게 자, 요 부위죠. 요 부위를 지금 정면에서 봤을 때는 잘 몰라요. 정확하게. 그런 경우는 요 부위는 이제 위에서 평면으로 받는 거죠. 이쪽을 이런 식으로 평면으로 봤을 때 요 끝부위가 이렇게 생겼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 것을 부분투상도라 합니다. 국부투상도도 부분투상도하고 비슷한 용어인데요. 대상물의 홈이라든지 구멍 이런 이런 일부의 국부만을 도시로 표시하는 것. 이런 경우를 국부투상도라 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뭐 중심선, 치수선, 치수보조선을 연결한다. 그러니까 요 부위가 있어요. 요 부위가 있긴 있는데 정확하게 표시가 안 돼요. 그러면은 요 그림 있죠. 요 그림이나 아니면 요 그림이라 아니면 이쪽 그림 이런 것이 이제 국부입니다. 요 부위만 다른 거는 다 모양이 똑같아요. 요 부위만 좀 다르죠.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단면도 표시 방법에서 단면 표시는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부분을 쉽게 알기 쉽기 위해서 단면도로 표시할 수 있다. 단면도의 도형은 절단면을 사용하여 대상물을 절단하였다고 가정하고 절단면의 앞부분을 제거하고 그린다. 자, 앞에도 한 번씩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온단면도인데요. 우선 온단면도를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단면도라는 것은 어떤 물질을 절단을 했어요. 절단했을 때의 절단된 면, 그 부위를 이제 표시를 하는 것을 가지고 말합니다. 자, 종류를 한번 보죠. 온단면도,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요, 전단면도라고 해요. 전단면도. 온단면, 전단면, 이겁니다. 자, 그림 2-13과 같이 반으로 절단한 것을 가정한다. 반을 잘랐어요. 반. 이렇게 2분의 1을 잘랐단 말이죠. 2분의 1. 요거 알아주세요. 온단면이라고 해서 이제 뭐 몇 분의 몇으로 잘랐는 게 이렇게 나올 때 있어요. 그러면 그 물체의 반을 잘라서 표시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오래 나왔죠. 요 단면이 뭐 요런 모양인데요. 뭐 합은 쪽 비슷한데 요거를 반을 딱 잘랐어요. 그리고 앞쪽의 반은 이제 버리고 남은 반을 보니까 이런 식의 모양이 됐습니다. 네, 이런 식의 모양이요. 요것을 가지고 우리가 온단면도 아니면 전단면도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반단면도 보죠. 반단면. 대상의 4분의 1을 절단. 요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요것을 반단면도로 해서 반을 잘랐다. 이렇게 또 착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반단면도는 4분의 1을 자른 겁니다. 절단한 거. 그림 2-14의 그림과 같다. 자, 여기 이제 반단면도입니다. 요 전체의 요 부분이
4분의 1이라 4분의 1. 요 부위 이름 잘랐어요. 만약에 이 밑에 부분까지 자르게 되면은 이것이 요것처럼 온단면도 되겠죠. 근데 요 부위만 잘라도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이렇게 잘라서 주는 것이 반단면도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분 단면도는 말 그대로 일부만요. 일부만 잘란 거. 요 부분 일부만 잘랐죠. 요것이 이제 부분 단면도 되고요. 회전 단면도는 이제 종류들이 있어요. 핸들, 바퀴등어, 암, 및 림, 리브, 축, 구조물의 부재 이런 것을 이런 단면도이고 자르고 나서 90도로 회전을 했습니다. 자, 요 중간 부위를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90도를 회전하니까 요 잘린 면이 실제로는 이런 면이 생기죠. 이런 게 이제 회전 단면들. 그 다음에 계단 단면들은 절단선을 계단 모양으로 이제 잘라낸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없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레일도 있고 그 다음에 훅 요 보이죠? 이렇게 어떤 호이스트의 갈고리 같은 부분을 이제 훅이랍니다. 이런 것들도 요 부위를 잘라서 이렇게 90도 회전하니까 요 모양이 되고 요 부위를 잘라서 보니까 요 모양이 된다 이런 뜻이죠. 자, 계단 단면들은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계단 형태로 잘라낸 것을 이제 계단 단면도라 이렇게. 그 다음에 얇은 두께의 단면도 가스켓, 뭐 패킹, 형광 이런 거죠. 이런 색 종류들입니다. 이런 것은 절단면이 이제 얇을 때에 사용하는 그런 표시 방법이 이제 얇은 두께의 단면도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절단면을 그림 2-11 AB와 같이 한다. 자, 2-18의 A와 B 이렇게. 그 다음에 8번에 실제 취소와 관계없이 그림 2-11 CD와 같이 극히 짧은 굵은 실수를 표시한다. C하고 D처럼 이렇게 짧은 식으로 이렇게도 표시한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뭐 이거는 뭐 필요가 없습니다.